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한국사 시간인데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뭐 이렇게 섞여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간에 진도가 빠른 반은 지금 이 파트를 다 했는 반이 있고 덜 했는 반은 이 파트를 못한 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은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하고 어떤 반은 이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오프라인으로 어떤 반에서 했는데 온라인으로는 또 어떤 반에서 하면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이 동영상을 찍고 그다음 온라인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냥 실시간 수업 하려고 했는데 실시간 수업을 하니까 이 줌에 모이는데 한 15분 걸리고 뭐 수업 준비하는데 5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50분 수업 중에서 뭐 수업하는 게 거의 뭐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여러 학생들이 그냥 예전처럼 유튜브에 이렇게 녹화했는 거를 보여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의견에 수용을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떤 반 했고 어떤 반 안 했으니까 요건 그냥 제가 찍어 가지고 올릴 테니까 꼭 다 보도록 하세요. 마찬가지 요거 시험 범위에 여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읽고 내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시 정리해서 클래스룸에다가 올리면 그걸 내가 피드백 해주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1학년 일반에 거의 다 이제 피드백을 해줬어요. 근데 선생님 뭐 피드백 하는 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올리라 하는 시간에 다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 피드백을 일일이 해주지 않고 피드백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학습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했는 사람들에게만 줄게요. 주면 그걸 보고 참고를 해서 본인이 했는 걸 참고해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이렇게 그걸 참고로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학습지 다 만들어 주고 그 학습지 보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편하고 쉬운 수업 방법이 있지만 이래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글자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걸 다시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해 가지고 그걸 적고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걸 다시 외우는 이러한 작업과 절차가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다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계속 그 정리되는 거를 계속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선생님 경험상 그렇게 하는 학생이 훨씬 더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제일 걱정되는 건 선생님이 교과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 드라마 보듯이 멍 때리면서 그냥 눈으로만 따라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걸 읽을 때 눈으로만 따라오지 말고 같이 입으로도 이야기하고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머리로 생각으로 따라오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리를 꼭 성의 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피드백은 다 안 하더라도 한 번씩 다 열어서 보기는 할 거예요. 자, 봅시다. 13세기 초에 몽골과의 항쟁은 13세기 초에 일단 쌤 한번 읽어볼게요. 13세기 초에 세력이 강해진 몽골은 거란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처음 접촉한 뒤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이후 고려에 방문했던 몽골 사신이 귀국 도중 살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골은 고려에 침략하였다. 1231년
최씨 정권은 일단 강화를 맺은 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몽골은 고려에 여러 차례 침략했었는데 이에 맞서 부곡민, 노비 등 하층민까지도 적극 항전하였다. 처인성에서는 김윤후가 부곡민을 이끌고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고 충주성에서는 노비가 주축이 된 군대가 몽골군을 물리쳤다. 자, 여기까지 읽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3세기 초에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의 순서죠.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였죠. 여기 보면 이제 몽골이 있습니다. 이 몽골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거의 다 장악했었던 매우 큰 나라였는데 이 몽골이 고려 쪽으로도 처음 와서 고려군과 처음 마주친 사건은 무엇이 계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지역 압록강 북쪽 지역에 거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몽골족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란족이 자꾸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일부 거란족이 고려 국경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도망간 거란을 쫓아서 몽골족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족이 고려의 국경선 안쪽으로 압록강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거란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군대를 이끌고 거란족에게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래에서는 고려군이, 위쪽에서는 몽골군이 거란을 에워싸는 형태로서 거란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고 나서 드디어 몽골군과 고려군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거란족이 고려의 국경 쪽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라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몽골이 고려한테 고맙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고려와 처음 접촉한 뒤에 몽골은 뭐라 했느냐? 야, 우리가 너가 고려를 살려줬다. 우리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너 도와줬으니까 우리한테 보답해. 라고 하면서 고려에게 무리한 공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계속 고려의 여자를 보내라, 금과 은을 보내라, 부터 시작 약초를 보내라, 부터 시작 온갖 무리한 공물을 계속 요구합니다. 이때 몽골의 사신으로 왔었던 저고요라는 사신이 적으세요. 저고여라는 사신이 왔는데 와서 역시 와가지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고려 국왕에게 아주 건방지게 그 다음에 와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다가 되돌아갑니다. 근데 되돌아가는 길에 압록강 인근에서 저고여라는 이 몽골 사신이 살해가 돼요. 누가 죽였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건너서 죽었는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죽었는지 고려 영토 안에서 죽었는지 고려의 국경선 넘어서 죽었는지도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를 구실로 몽골은 야 고려 너가 죽였지 라고 구실로 삼아서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1231년에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침입입니다. 1231년에 쳐들어오고 그로부터 한 40년 가까이 고려는 몽골과 항전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총 9차례 침입해 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1차 침입의 의 발단은 저고요라는 몽골 사신의 살해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때 최씨 정권이에요. 최씨 정권이고 더 정확하게는 최우였습니다. 최우 정권은 처음에는 강화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 이자겸이 금나라가 그 사대를 요구해올 때 본인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사대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후 역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몽골족이 최후의 권력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강화를 하려고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최후의 권력을 뺏어가는 선에서 강화를 진행하니 최후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침입 뒤에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이 침략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침략이 2차 침입이 오게 되는데 이후에 몽골은 여러 차례 침략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우리 고려는 용감하게 이 9차례 40년 동안 거란 몽골족과 싸웠던 것은 과연 고려의 관군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백성들이냐라고 본다면 여기 교과서에 보면 이에 맞서서 부곡민, 노비 등 하층민까지도 적극 항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래 보면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존재는 결국 무신 정권기에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었고 힘이 있었던 최후 정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의 권력이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강화도로 갔습니다. 왜 강화도로 갔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강화도로 갔느냐? 요 지도를 잠깐 보죠. 강화도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강화도로 간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내륙에 위치한 나라이고 처음에 태생 자체가 이 내륙은 바다가 없으니 몽골족은 말이나 잘 타지 바다에서는 싸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강화도로 가면 최소한 몽골 군들이 우리 전 국토를 다 장악하더라도 바다 건너 최후가 있는 무신 정권이 있는 강화도까지 못 올 거야 라는 점 한 개. 두 번째, 이 몽골과의 항쟁 와중에서도 우리 그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우리나라 최대 곡창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이 세금을 배로 다 받아서 쭉 걷어서 이렇게 오면 몽골과의 항쟁 와중에도 결국 강화도에서 세금은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목적으로 강화도로 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입장에서 이 최씨 정권이 몽골과의 항쟁에서 삼별초라든지 도방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자원을 아낌없이 이 내륙 지역으로 가서 백성들을 지켰느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거기다가 고려는 또 호족의 세력이 아주 강했었던 지방 분권적인 성향도 매우 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내려오는 9차례 동안 내려오는 40년 동안 내려오는 그 몽골군과의 항쟁에서 주축으로 쌓았던 것은 물론 관군이었던 삼부열처도 있었겠지만 부곡민, 노비 이런 하층민들,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쌓았던 것이 훨씬 더 강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개 나옵니다. 중요한 건데 제일 먼저는 2차 침입 때입니다. 2차 침입 때 적으세요. 처인성, 원래 처인부곡이에요. 처인부곡에서 당시 승려였던 김윤후가 부곡민을 그 처인부곡이니까 부곡민을 이끌고 싸워가지고 몽골 장수 당시에 몽골 그 군을 끌고 내려왔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때 몽골군의 특징은 장수가 죽으면 모두 다 물러가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2차 침입을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고려 조정은 김윤후에게 매우 큰 상을 내리고 관직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윤후가 큰 관직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고려에서는 그러면 처인부곡을 처인성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처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2차 침입 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충주성에서는 노비가 주축이 된 군대가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교과서에 사료가 있습니다. 사료를 살펴봅시다. 요게 교과서 사료입니다. 교과서의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충주성 전투. 이것은 1차 침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충주 부사 우종주가 매번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관 유종익과 서로 생각이 달랐는데 몽골병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논의하였다. 의논하였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있어 우종주는 양반별초를 거느리고 유종익은 노비군과 잡류별초를 거느리며 서로 시기하였다. 몽골병이 오자 우종주와 유종익은 양반별초 등과 함께 성을 버리고 다 도주하고 오직 노비군과 잡류별초만이 힘을 합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충주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 모두 다 양반들이죠. 지배층입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이 달라서 몽골병이 쳐들어오니까 양반별초와 잡류별초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내가 싸울 거야, 나 중심으로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별초라는 게 이제 눈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별초 보면 삼별초가 생각나죠. 그래서 삼별초라는 것이 삼별초라는 것이 고유명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별초라는 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임시 부대, 임시 조직의 성격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몽골군이 쳐들어오니 양반들 중심으로 부대를 만든 걸 양반별초, 노비군과 여러 잡류의 하층민을 중심으로 부대를 만든 걸 잡류별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든 놈들과 양반별초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결국 노비군과 잡류별초만이 모여가지고 결국 충주성을 막아냈다. 이거 우리 애국심 때문이겠습니까? 애국심이라기보다는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충주성 전투 1차 침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몽골의 침입 이렇게 여기까지 받고 이제 여기 보죠. 이제 몽골의 침입으로 백성은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최씨 정권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등 수탈을 일삼았다. 큰 피해가 정부 안에서도 몽골과 강화하려는 세력이 점차 힘을 얻었고 마침내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되었다.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가자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에 하며 강화도에서 봉기하였다. 그 후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3년여에 걸쳐 저항하였으나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자, 내용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은 크게 그대로 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씨 정권이라는 이 세력이 결국에 애국심이나 국가와 백성들, 민족을 위한 집단이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 안에서도 몽골과의 전쟁이 거의 40년이죠. 1270년에 되니까 1230년에서 70년이니까 거의 40년이잖아요. 그래서 점차 너무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고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되니 차라리 몽골과 강화하자라는 세력이 점차 힘을 얻는데 이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그동안 이 무신 정권에게 허수아비처럼 힘이 가장 배제되어 있었던 그런 세력이죠. 점차 힘을 얻었고 마침내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좀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원종이라는 왕이에요. 당시에는 태자죠. 세자로서 아직 왕에 등극하기 전이었는데 야밤에 강화도를 몰래 빠져나갑니다. 어선을 타고. 왜? 최씨 정권에서 혹시라도 빠져나갈까봐 감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종이 몰래 빠져나가서 몽골까지 직접 가서 항복 협상을 맺고 그리고 몽골로부터 아주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강화도로 다시 돌아오죠. 갈 때는 몰래 어선을 타고 갔지만 올 때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물론 몽골 군사지만 와가지고 결국 강화도에 있는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개경환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왕이 원종이에요. 이렇게 되자 이러한 이 과정에 삼별초는 반대를 한 거예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면서 강화도에서 봉기합니다. 삼별초라는 집단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몽항쟁을 시작했느냐, 이 강화도에 그러니까 개경환도에 반대했느냐, 그거보다는 스님 생각에는 삼별초라는 집단은 가장 그 존재의 목적은 무신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 즉 직접 그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무신 정권에 협조했었던 세력들을 처단하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시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삼별초가 순순히 개경으로 간다면 이 삼별초 또한 역시 살아남기 힘들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면서 봉기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100% 이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 우리는 그 이 1270년의 상황에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 이후에 진도에서 한번 이끌었는데 이때 이끌었던 사람이 배중손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배중손. 이 진도에서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었는데 대몽항쟁을 했는데 이때 진압당하자 다시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근거지로 옮기면서 결국 도합 3년 동안 저항을 했는데 결국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특히 진도에서 했었던 배중선의 진도에서 했던 이 용장산성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장소죠. 그렇고 이 대몽항쟁과 관련해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문화재피해 많긴 한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뭐니 해도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그 선생님의 대학교 은사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그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황룡사 9층 목탑을 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매우 거대한 탑이었고 지금 현대의 기술로는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하지 못해요. 높이가 한 80m 정도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15층 높이보다 더 높은 높이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높이만큼 나무를 쭉쭉쭉쭉 쌓아 올리면 밑에 있는 나무가 그 무게 때문에 부서진다고 해요. 그래서 쌓아 올리지 못하는, 즉 복원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기술력이 현대 시대에도 기술력이 부족한 거죠. 이때에 비해서. 그것이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이었고 또 하나는 초조 대장경인데 이 초조 대장경은 만든 목적은 거란
침입 때 만든 거였습니다. 이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써 막아내고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 초조대장경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구 부인사에 있었는데 이때 불타버립니다. 불타니까 다시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이 팔만대장경은 합천 해인사에 있고 이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 자체는 유네스코 적으세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적으세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고 이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있습니다. 이 장경판전 자체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팔만대장경도 있다.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요 몽골과의 침략과 대몽항전 요것을 했는 반도 있고 안 했는 반도 있을 테니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한 타임 끊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 방식이 이렇게 밀린 것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다 못 봅니다. 그렇지만 꼭 시간을 내서 자율 시간이나 이럴 때 꼭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이 1학년 각 담임쌤들에게 금요일날 특히 우리 동아리 시간도 있고 또 월요일날 자율 시간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근데 기다리지 말고 꼭 한번 다 보도록 합시다. 꼭 보세요.